시간의 감옥. 그 이름을 들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혹자는 영원히 갇힌 듯한 고통을, 혹자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를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시간의 감옥에 갇힌 한 영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카이론. 시공간을 넘나드는 능력을 가졌으나 그 능력 때문에 가장 잔혹한 감옥에 갇히게 된 비운의 영웅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판타지를 넘어 존재의 의미와 자유의 가치를 되새기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서사시의 첫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에테르니아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에테르니아는 마법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던 찬란한 문명의 요람이었죠. 그곳은 드넓은 평야와 깎아지른 듯한 산맥, 그리고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하늘에는 언제나 두 개의 달이 빛나고 있었고, 그 빛 아래 에테르니아인들은 고유의 문화를 꽃피우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왕국의 중심에는 시간의 탑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이 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에테르니아의 오랜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그 자체로 살아 숨쉬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탑의 심장부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조절하고 과거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이 샘솟고 있었죠. 탑의 최상층에는 시공석이라는 강력한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고, 이 시공석은 에테르니아 왕국의 번영과 안정을 수천 년간 묵묵히 지탱하는 근원이었습니다. 시공석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태초부터 존재했던 시공간의 모든 에너지를 응축한 살아있는 결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의 탑을 수호하는 가문이 있었으니 바로 카이론의 가문이었습니다. 대대로 시간의 탑을 지키며 시공석의 비밀을 연구하고 그 거대한 힘을 인류에게 이로운 선한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문의 가장 숭고한 사명으로 삼았죠. 그들은 시간의 흐름을 읽고 과거의 지혜를 배우며 미래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카이론은 그 가문의 마지막 후예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갓난아이 때부터 시공석의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고 반응했으며 성장하면서 그의 재능은 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시공석의 힘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시간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통제하는 그야말로 천부적인 능력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마치 은하수처럼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듯 신비로웠고, 그의 손짓 한 번에 시간의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이거나 격렬하게 소용돌이쳤습니다. 카이로는 여느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마을 광장에서 장난을 치며 뛰어놀 때 카이로는 고요한 시간의 도서관에서 과거의 속삭임을 듣고 몽환적인 미래의 그림자를 엿보곤 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축복이자 동시에 견뎌내야 할 시련이었습니다. 그는 보통의 인간이라면 결코 인지할 수 없는 너무 많은 것을 보았고 너무 많은 것을 미리 알았습니다. 특히 그는 시공석이 가진 진정한 힘, 즉 시간을 멈추거나 역행시키고 심지어는 특정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에 강하게 매료되었습니다. 그의 스승이자 사랑하는 할아버지였던 엘더 마스터는 카이론의 비범한 재능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그의 내면에 잠재된 오만함과 무모함을 깊이 경계했습니다. 엘더 마스터는 늘 애정 어린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시간의 힘은 양날의 칼날과 같으니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결국 자신을 베게 될 것이다. 그 힘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젊고 혈기왕성했으며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던 카이로는 스승의 깊은 경고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가진 힘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순수한 열망과 함께 그 힘을 시험해보고자 하는 젊은이다운 충동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에테르니아 왕국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밤하늘이 갈라지며 섬뜩한 푸른빛의 균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균열은 다른 차원의 존재들이 에테르니아로 넘어오는 끔찍한 통로가 되었고, 이들은 이계의 생명체들로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에테르니아의 풍요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황폐한 차원을 확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테르니아의 오랜 평화를 순식간에 파괴하며 왕국을 걷잡을 수 없는 혼돈과 파괴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거대한 시공의 균열이 터져나왔고, 끔찍한 형상을 한 이계의 괴물들이 마치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에테르니아의 용감한 군대는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괴물들의 압도적인 수와 예측 불가능한 공격 방식, 그리고 차원 이동 능력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아름다운 건물들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왕국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절규와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카이로는 이 모든 끔찍한 광경을 시간의 탑에서 고통스럽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범한 능력이 이 거대한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엘더 마스터는 시공석의 힘을 함부로, 그것도 전례 없는 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만류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우주의 자연스러운 섭리를 파괴하는 행위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커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엘더 마스터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깊은 고뇌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고 순수하며 용감했던 카이로는 스승의 간절한 말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왕국과 그 안에 사는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단 한순간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왕국을 구하겠다는 일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결국 비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는 가운데 카이로는 오직 왕국을 구하겠다는 굳은 의지로 시간의 탑으로 향했습니다. 탑의 최상층에 도달한 그는 신성한 빛을 내뿜는 시공석 앞에 섰습니다. 시공석은 강력한 고대의 에너지를 뿜어내며 마치 그를 시험하듯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카이로는 주저없이 시공석에 자신의 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시공석에 닿는 순간 거대한 시공간 에너지가 그의 몸속으로 맹렬하게 휘감겨 들어왔습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시공석의 무한한 힘과 동화되는 듯한 경이로우면서도 고통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통증과 함께 엄청난, 거의 감당하기 힘든 힘이 그의 모든 신경을 타고 밀려왔습니다. 카이로는 온 힘을 다해 시공석에 잠재된 에너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듯한 강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시간이여, 영원히 멈춰라. 그의 외침과 함께 시공석에서 강력한 푸른빛의 파동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에테르니아 왕국 전체를 뒤덮었고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움직임을 정지시켰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이계의 괴물들은 공격하던 그 잔혹한 자세 그대로 허공에 정지했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던 시민들도 그 자리에 마치 석상처럼 얼어붙었습니다. 도시에 맹렬하게 타오르던 불길이 솟아오르던 순간도, 사람들의 절규와 비명이 터져나오던 순간도 모두 영원히 박제된 듯 그림처럼 멈춰섰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세상에서 오직 카이론만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멈춰버린 시간 속을 고독하게 걸으며 이계의 괴물들을 하나하나 찾아내 처치했습니다. 그의 손짓 한 번에 괴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거대한 육체는 먼지로 변해 흩어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리고 다음 날까지, 심지어 또 다른 밤이 찾아올 때까지 카이로는 멈춰버린 시간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웠습니다. 그의 육체는 지쳐갔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괴물을 물리치고 시공의 균열을 완벽하게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한 조각 승리감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시공석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명령했습니다. 시간이여, 다시 흐르라. 카이론의 명령에 따라 시간은 다시 물결처럼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멈췄던 불길이 다시 타오르고 멈췄던 비명이 다시 울려 퍼졌지만 곧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계의 괴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시공의 균열은 영원히 봉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인 혼란을 느끼면서도 자신들을 덮쳤던 끔찍한 재앙이 마법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환호했습니다. 카이로는 에테르니아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며 그를 찬양했고 왕은 그에게 왕국에서 가장 높은 영예와 수많은 보물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카이로는 자신이 얻은 승리가 과연 진정한 승리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동시에 그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시간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멈췄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로 카이로는 예상치 못한, 그리고 치명적인 부작용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의 흐름을 정상적으로 인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졌습니다. 모든 순간이 동시에 존재했고 모든 기억이 뒤죽박죽 뒤섞였습니다. 그의 정신은 끝없이 혼돈 속을 헤매었으며 현실과 환상의 경계조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떤 날은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즐거워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먼 미래의 비극적인 환상 속에서 길을 잃고 절규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는 뒤섞인 시간의 파편처럼 의미 없이 들렸고 세상의 모든 움직임은 그의 눈에 너무나도 빠르게 혹은 너무나도 느리게 보였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신조차도 제대로 인지할 수 없게 된 그의 상태는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갇히게 된 시간의 감옥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쇠창살보다도 그 어떤 지하 감옥보다도 잔혹한 정신의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구한 영웅이 되었지만 그 엄청난 대가로 영원한 고독과 혼돈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엘더 마스터는 깊은 슬픔에 잠겨 사랑하는 손자 카이론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과 함께 끝없는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경고하지 않았느냐? 시간의 힘은 양날의 칼날과 같다고 결국 내 스스로를 배웠구나. 엘더 마스터는 카이론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모든 지식과 힘을 동원했습니다. 그는 고대에 금지된 문헌을 뒤지고 잊혀진 신비로운 주문을 외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을 거스른 대가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 누구도 카이론의 끔찍한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습니다. 카이론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위대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의 잔해 속을 하염없이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공허함으로 가득했고 그의 심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끝없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왕국의 사람들은 위대한 영웅 카이론의 비참한 변화에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카이론이 세상을 구했지만 그 자신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이 안타까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에테르니아 전역에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시간의 감옥에 갇힌 영웅이라고 부르며 그의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카이론은 시간의 탑 최상층에 홀로 남아 텅 빈 공간 속에서 멈춰버린 듯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시공석은 여전히 강력한 빛을 뿜었지만 그 빛은 카이론에게 더 이상 희망이나 구원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영원히 가둘 족쇄이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와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습니다. 차라리 그 순간 죽음을 택했더라면 이토록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절망의 끝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의지는 이미 시간의 혼돈 속에서 부서진 지 오래였습니다. 시간은 그에게 무의미한 개념이 되었고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영원히 고립된 채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파멸적인 결과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의 감옥에 갇힌 이 비운의 영웅에게도 과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영원히 그 잔혹한 감옥 속에서 고통받으며 소멸해야 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며 우리가 가진 막강한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리고 그 힘에 따르는 책임감의 무게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이론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냉혹한 흐름은 그를 영원히 가둘까요? 아니면 그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와 구원을 허락할까요? 이야기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의 고독하고 처절한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